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초원 해양입니다. 2022년 해외 선물 경제 캘린더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높은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회의록 이후에 어떤 긴축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약화가 되는 시기인 만큼 시장에 대한 상승 탄력을 붙이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 캘린더 체크하고 미증시까지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죠. 유럽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전치는 7.4% 그리고 예측치는 7.7% 예정되어 있는데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에서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은 ECB가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만큼 강도를 세게 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긴축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 ECB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은 유로화가 상승 전환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자, 다음 지표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지금 물가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일 이제 단타 트레이딩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파동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들어갔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이 들어가냐 하락이 들어가냐 이걸 논거할 만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ECB만 좀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ECB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ECB가 지금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죠.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 이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를 간다는 건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늦죠. 굉장히 늦는데 어쨌든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있죠. 우리 알다시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을 칭하는 거고 시중은행은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1금융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시장이 물가가 디플레이션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고 있을 때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오히려 돈을 더 맡깁니다. 왜냐? 디플레 파이터를 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대출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제로금리로 뿌려놓고 제로금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한테 야 돈 뿌려 했는데 시중은행이 안 뿌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럼 시중은행의 돈은 어디로 가냐? 중앙은행으로 갑니다. 맡겨놓는 거죠. 보증금 같이. 그러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생겨요. 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분이 초과로 생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즉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오히려 더 적자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대출이 나가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거지로. 자,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은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난다는 것. 이제 긴축을 도모하겠다 뜻하고 똑같겠죠. 그럼 이때 유로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고점 대비로 내려오고 유로화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확하게 미국 페드에 대한 영향보다는 ECB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로 최근에 물가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내일 지표 발표가 있겠지만은 최근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장 상황이 유로에서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고점 포인트를 만들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일단 지지까지. 우리나라 원달러 기준인데 원달러 기준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이 부분만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발표 이후에 오히려 유로화에 대한 매수 포커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증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서울경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채권 다이버전스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국채에 대한 금리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 금리가 드디어 일자로 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위험 자산의 수급이 쏠릴 것이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하겠다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률이 오히려 증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률. 이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6월 4일 강연에도 열리죠. 강연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신다면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증시 상황 좋습니다. 달러도 떨어지고 이제 유로화가 올라갈 차례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인데 이 부분으로 집중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여러분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